안녕하세요. 타소비입니다. 기타사토대학 2014년 화학 2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두 번이나 이거를 날려먹었기 때문에 조금 한국어 해설만 하고 넘어갈게요. 기호고 땡코가 응고점 강하에 대한 문제고요. 응고점 강하는 나오는 문제가 공식 쓰는 거 외에는 별로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기호고 땡코가 나오시면 좀 기뻐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가이고도 우리가 배우지 않은 개념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은 해줬는데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 화학을 잘 끝내신다고 해도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회합이라는 건 이제 두 개 이상의 같은 분자가 수소결합 따위에 의해서 한 개의 분자처럼 어, 행동하는 흐름의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 개의 x가 있을 때 꼭 붙어서 뭐 꼭 붙어서 하나의 분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때 다 일양체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뭐 50%에서 70%일 수도 있겠고 물질마다 이 카이고도 회합도는 다를 텐데 이 카이고도를 구하는 식이 밑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전체 화합물 X분의 일양체를 형성한 화합물 X의 양을 구하고 있고 뭐 이거는 이제 문제 푸실 때 보시죠. 그리고 알파가 0에서부터 1보다 작은 이유는 뭐 사실 카이고도라는 거는 전체 몇 퍼센트가 일양체를 형성했니?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100%까지는 될 수 있어도 120%가 되는 거 이상하겠죠. 그래서 알파의 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화합물 X가 가이고도 회합을 한다는 물질인데 이 회합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몰라요. 몇 퍼센트 하는지 몰라가지고 실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00g のベンゼンに 2g の化合物 X を溶かした溶液の凝固点を測定することでした。100g ベンゼン에 2g의 화합물 X를 녹여가지고実験を行う前に溶液中の化合物 X は配合を起こさないものと仮定して회합이 안 일어났을 때 응고점을 계산해 놨대요. 그리고 응고점의予測値, 예측치를 구했대요. 実際に実験を行ったところ、凝固点の実測値は 4.33도であり、予測値とは異なっていた。응고점의 실측치 4.33도인데 예측치랑 다르대요. 카이고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예측치를 구했는데 카이고가 일어나니까 예측치가 다르겠죠. 다다시 벤젠의 기호코대와 5.53 벤젠 아무것도 안 녹아있는 순수한 벤젠 상태에서 5.53이고 벤젠의 모르기호코텐 코가 이거 뭐 응고점 상수라고 볼 수 있는데 5.1이라고 합니다. また化合物 X はベンゼンに完全に溶解し電離せず配合以外の現象や他の反応は起こさないものとする다른 현상은 안 일어난대요. 자, 그럼 6번 가보도록 합시다. 6번 같은 경우는 ベンゼンのみと化合物 X のベンゼン溶液の冷却曲線を示している図についてなんですけど、どの温度との凝固点効果度はどの温度と温度の差を指すのか.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응고점이 지금 벤젠만 있을 때랑 화합물이랑 벤젠 용액이 있을 때랑 응고점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비교하려면 어디를 비교해야 되느냐? 여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교고된 코가 단원에선 꼭 나오는 그래프고요. 이해가 필요한데 응고점은 여기 이 관행각 가래격가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응고가 시작되는 거는 가래격 상태에서 다시 응고점으로 온도가 올라갈 때 응고가 시작되면서 열이 방출되면서 응고점까지 다시 관행각된 물질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응고가 시작되고요. 응고점은 이 관행각이 시작되기 전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고가 되는데 왜 열이 발생하느냐? 액체가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응고가 되면서 고체가 됐어요. 얘네들이 움직일 힘을 잃는 거겠죠. 응고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이 물질의 온도를 오르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된 코가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벤젠 노미일 때는 이 T1이랑 가고어부즈 엑소 벤젠 용액기 그래프의 경우는 T4의 차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7번도 같이 풀어줄게요. ベンゼンの強固が 始まるのは点 A、点 B、点 C、点 D のどこか最も適切なものを選べ。強固が始まるの응고가 시작되는 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관행각 상태였다가 다시 응고점까지 온도가 올라갈 때 응고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B가 정답이 됩니다. 2번 8번 実験の下線部の凝固点予測値として最も適切なものはどれか?凝固点の 予測値 구해볼까요? 지금 제가 이미 아까 풀었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凝固点 予測値를 구하실 때는 이 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응고점의 차이. 그 벤젠일 때랑 순수하게 벤젠만 있을 때 순수하게 벤젠만 있을 때랑 이거 순수하게 벤젠만 있을 때랑 화합물 X랑 화합물 X를 벤젠에 녹여줬을 때 온도 우리가 모르는 거 구해야 되는 거니까 X로 둡시다. 요석치를 X로 두고 자, 이 두 온도 그 온도가 떨어지기 전 떨어지고 난 후의 차이를 TF라고 두고요. KF는 gyokoutenko가 상수입니다. 아까 벤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왔던 5.12가 이거에 해당이 되고요. 이 M은 몰 질량이 되는데요. 아까 X가 얼마 있었냐면 50g짜리 분자량 KX가 2g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gyokoutenko가 테스 응고점 강화 상수의 경우는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는데 벤젠이 100g밖에 안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100분의 1000을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X는 3.482가 나오고요. 3.48 정도로 어림잡을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와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이고 일양체를 형성하는 반응이 안 일어날 때 3.48이라는 예측치를 낼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됩니다. 9번 実験の下線部2において凝固点の予測値と実測値が違いが生じたのは化合物 X が配合したためと考えられる。溶液中での化合物 X の配合度として最も適切なものはどれか? 자, 지금 이게 몰에 따라서 이 응고점 저하라는 게 몰에 따라서 바뀝니다. 질량 몰 농도에 따라서 바뀝니다. 입자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가이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뭐 이렇게 분자가 7개 있었다고 칩니다. 이 가이고라는 현상이 안 일어날 때는 7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이고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뭐 2개씩 이어져 일부 분자들이 2개씩 이어져서 이 덩어리들이 4개밖에 존재를 안 하게 된 거죠. 뭐 쉬운 예시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이고라는 현상 때문에 질량 몰 농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이 예측치랑 실측치의 차이를 두고 구해 볼 거예요. 이때 화합물 X의 질량 몰 농도를 M으로 둡시다. 몰 퍼 킬로그램으로 둘 거예요. 왜냐 그램수 줬고 우리가 교고텐코가 식에서는 몰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카이고도를 알파로 둡시다. 카이고도는 전체에서 몇 퍼센트가 일양체를 형성했는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체 화합물 X의 양을 M으로 둬주고요. 화합물 X의 일양체는 아직 생성이 안 됐기 때문에 0으로 놔줍니다. 그리고 반응량은 전체가 아니라 M 중에서 카이고도를 갖게 되기를 회합도를 곱해준 만큼 만약에 50%의 분자가 일양체를 형성한다 한다면 알파는 0.5가 돼서 2분의 1 M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거는 예시고요. 그래서 반응해서 남은 거는 n-m 알파 m으로 묶어주면 m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화합물은 m 알파가 사용이 됐어도 두 개가 있어야 한 개가 일양체 한 개가 생기기 때문에 2분의 1 m 알파가 생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반응이 일어나고 난 후에 화합물은 m1-알파 2분의 1 m 알파가 남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더해줍니다. 왜냐? 농도를 구할 때 입자수로 구해줘야 돼요. 교코텐코가 농도 같은 거나 몰수 생각해줄 때 입자, 이 동글뱅이 몇 개 있냐, 분자 동글뱅이 몇 개 있냐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일양체 때문에 이 동글뱅이 두 개를 하나로 생각하게 됐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m-m 알파 더하기 2분의 1 m 알파니까 더해주면 1-2분의 1 알파 곱하기 m 괄호 몰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실측치 교코텐코가 실측치 응고점 저하를 했을 때 질량 몰 농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측치가 우리가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4.33이라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4.33에서 3.48을 빼는 게 아니라 벤젠, 순수한 벤젠 용액에서 이제 X가 섞였을 때 순수한 벤젠 용액에서 X가 섞였을 때 실측치인 4.33을 빼줄 겁니다. 아까 이거 TF equal KF 곱하기 M식을 사용할 거예요. equal 교고된 데스 그 응고점 상수 그대로 사용해주고 50분의 2 곱하기 10분의 1000 그대로 써줄 건데 전체 농도에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전체 질량 몰 농도가 1-2분의 1 알파 곱하기 m이었는데 이 m에 해당하는 게 뭐냐?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m에 해당하는 게 여기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는 1-2분의 1 알파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구했던 1-2분의 1 알파 m을 교고된 고가 공식에 대입을 해준 상태가 되겠죠.
m 대신 1-2분의 1 알파 m을 대입해 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풀어주시면 알파가 얼마가 나오냐면 0.8281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0.82821이랑 가장 가까운 8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2번, 7번, 2번, 8번, 2번, 9번, 8번이 나왔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화학을 제대로 끝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3번, 4번, 5번, 6번 풀어볼 거고요. 앞으로 유기화학이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유기화학이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사실 잘 끝냈을 거란 생각은 안 들어서 뭐 사실 못 알아들으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해설 동영상이 제가 개념까지 꼼꼼하게 설명해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좀 날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들으셔도 못 알아듣겠다 싶어도 너무 상심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푸는 거 들으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는 이제 여름 정도가 아닐까. 빨라도 3개월 후 여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